네,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아마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니, 담당할 학생들은 다 이제 고3 학생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합격을 위해 또 좋은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의 방향, 또 방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동영상으로 진행될 강의의 내용은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풀어보셨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뭐냐면 작년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기출됐던 1번부터 15번에 해당되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또 온라인 과제물 학습으로 제시했던 그 내용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다다음 주 개학한 후에 그 전에 문법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점검하고 다음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문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수능에서 그 국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문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법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화법하고 작문처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작년에도 오답률 10개의 문제 중에서 문법 영역의 문제가 2문제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서예요. 하나의 지문에서 출제됐던 4개의 문제가 전체 오답률 10위 가운데 4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2개가 다른 제재의 독서 지문이었고, 나머지 2개는 뭐였었냐면 바로 문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법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만 신경을 쓰면서 정리를 하면 정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화법과 작문과 문법에서만 모두 다 맞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 제가 말하는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2등급 이상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학하기 전까지 문법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개념과 적용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고 얼굴을 보자라는 취지에서 문법을 개강 전에 주요 수업 내용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학생들이 이거예요. 시험이 끝나거나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저 이번에도 문법에서 2개 틀렸어요, 3개 틀렸어요. 난 수업 시간에 맨날 다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생님 해도 맨날 이렇게 틀려요.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제시하는 문제, 답은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6월과 9월,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를 반드시 최소 3개년은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 그러니까 이미 나와서 여러분들 벌써 다뤄본 친구들, 제가 온라인 과제로다가 이미 제시했었죠. 그거를 충실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뭐만 하느냐? 문제 풀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답을 맞춰요. 답을 맞춰요. 그 다음에 맞으면 넘어가요. 틀리면 뭐를 하냐? 해설을 그냥 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알 것 같아. 근데 그 문제 또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난 또 틀리는 걸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걸 가지고 해서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것을 충분하게 성실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춘 다음에 해설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이 답이 맞고 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선택지 예문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왜 맞고 틀리는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 과정을 정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뭐를 익힐 수 있느냐? 개념을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번 해보면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딱 끝내. 그 다음에는 내가 잘 안 되는 게 독서야. 그 중에서 과학이야. 기술이야. 또 3, 4, 5, 6반 학생들은 인문 중에서 철학 나오면 미치겠거든. 그거 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법에서 하나 두 개 틀려. 그러니까 뭐야?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고3 동안에. 지금 뭐냐면 이거는 수능을 보는 그날 아침까지도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복 또 반복 반복. 그 수밖에 없어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런데 다 이런 친구도 있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이거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지치는 거야. 그래서 더 다른 걸 더 해보고 싶어. 더 어려운 걸 해보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면 좋으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개년 가지고 그다음에 그에 나오는 수능 특강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 해보고 싶고 할 걸 찾는 건 뭐냐면 연도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5개년, 7개년, 10개년까지. 응? 이거 다 또 허한문 선생님이 시킨 것만큼 엄청나게 했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걸 또 찾는 게 아니라 요거는 수능 기출, 모의평가 기출, 고3 모의고사 기출 문제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거 다 했어.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 정도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야. 그럼 그때 뭐냐면 해왔던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집군이 제일 많으니까 EBS 들어가면 뭐가?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자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헷갈리는 거, 혼란스러운 것들을 또 찾아서 매일같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틀리지 않고 이 문법 영역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3학년 학생들은 좀 제가 이 영상 꾸미면서 좀 편했던 게 1학년 때 3견해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 1학년 겨울방학 때 다 했다. 학기 말 다 마무리하면서 보충 수업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했으니까 또 작년엔 나하고 또 수업을 안 했으니 작년에 했던 거를 가지고서 하고 이제 올해 나오는 거 6월 9월 이제 맞춰 나가고 여러분들이 EBS 연계 교재와 요걸 같이 해주면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그 개학하기 전까지 3개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와 2학년 때 치루어졌던 고3 6월 9월 모의 평가와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뤄볼 건데요.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루냐? 여러분들 이미 EBS 강의도 듣고 지금 뭐 앱으로도 막 다운받아서도 듣고 또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강의들 많더라고요. 작년에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 다 찾아 듣고 학원 가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 지금 선생님은 전국에 있는 아이들 다 몰라. 우리 학교 아이들만 잘하면 돼. 다른 거 신경 안 써.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들을 기준으로 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치렀던 모의고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친구들이 가장 문법에서 취약한 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선생님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요거 포함해서 6강인데 여러분들도 사실 문법이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 보다가 처음에는 오랜만에 봐서 선생님 막 반가워가지고 막 듣다가 한 20분, 30분 넘어가면 탁 이렇게 잘 것 같아서 아주 짧게 길어봐야 25분씩으로 탁탁탁탁 끊어가지고 첫 번째는
11번부터 15번까지 구성되는 문제 유형에서 활용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 유형을 바탕으로 문법에서 뭐가 제시돼? 지문이 제시되죠. 짧지 않아, 길어. 그 지문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들을 놓고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풀이 방법과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빨간색으로 한번 더 할까? 요거 과정을 뭐 하는 거? 정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로 많은 좋은 적이 있는데 강의를 듣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알아. 근데 강의만 듣고 또 안 하면 안 돼.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진짜 오래 보지 맙시다. 이거 보면 안 돼. 이거는 영어 독해 해설돼 있는 거 보고 자기가 영어 독해가 잘 되는 줄 아는 거고, 수학 해설 보고 자기 풀이 해설 보면서 자기가 그거 보고 풀었다고 해서 자기가 수학 잘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 이건 하면 안 되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뭐를 해설지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설지를 만들어가는 때까지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봤었을 때 요거 하면서 왜 그러면 오답률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서는 저기 하고서 갈게요. 뭐냐면 지금 이거 졸업한 학생들이 보면은 조금 저기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내가 작년에 가르쳤던 졸업생만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유독 조금 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뭐냐면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문법에서 내가 오늘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공개는 안 할게요. 뭐 여러분 다 문법에서 말이다. 문법에서 말이다. 9월과 6월 달 이렇게 딱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보통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오답 정리를 해주는 게 정답률 60%야. 미안해. 오답률이 60%, 정답률이 이제 40에서 60 사이에 이렇게 가는 건데, 9월과 6월에서 보통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이 전부 다 정답률이 60%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한 문제, 두 문제를 문법에서만 맞았다고 생각해봐. 등급들이 0.5, 1등급씩 탁 올라가잖아.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수업에서 반갑게 만나가지고 문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문법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도 문법 5문제 중 무려 2문제가 전체 45문제 중에서 오답률 높은 10개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나 문법 영역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문제 유형의 으로 구성되는 문제에 구성되는, 그다음에 그 문제 유형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념들은 무엇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틀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점검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밴드를 통해서도 공지했지만 반드시 동영상 보시고 인증사진 찍어서 이제 곧 제가 밴드에다 올리겠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과, 세특과 그 다음에 반영할 거고요. 수행평가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